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소득세법 이제 각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제 총칙 개념을 저희가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법에 있는 그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소득이 이제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은 우리 세법 구조가, 소득세 구조가 종합소득하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은 그 챕터를 달리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양도소득 완전히 따로 별도로 되어 있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이제 계속 쌓였던 거를 일시에 산출하다 보니까 따로 뺀 거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일시에 쌓였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산이 증가했던 거를 일시에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따로 뺀 겁니다. 종합소득은 1년 중으로 연중으로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따로 뺀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겹치 효과, 누적 효과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 구조가 보면 지금 첫 번째 이제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따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첫 번째 비과세가 있고, 그다음에 가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그래서 세액계산 통치, 가세표준의 계산, 세액계산 순서, 그다음에 이 소득의 종류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은 이 수익금액, 총수익금액에서 이제 필요경비, 그 다음에 소득공제, 이 두 개 차감한 게 소득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 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세표준을 어떻게 구하고 세액계산의 구성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개념들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구조인데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근데 우리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지난번에 처음에 공개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약간 포괄주의 개념인데, 소득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열거소득 이만큼 있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얘는 당연 비과세입니다. 당연 가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열거소득 중에서 이만큼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비과세 소득인 것은 이 열거된 소득 중에서 비과세,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세에서 이 비과세 언급된 것만 비과세다, 그러니까 가세 대상 아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없는 소득은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비과세고 가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거된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를 구성해야지, 소득세에서 비과세된 것만 비과세가 나머지는 다 열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열거주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소득 중에서 비과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이자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이 부분이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삭제되면서 사업소득 들어왔고,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돼서 자주 바뀌어서,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이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약간 일부러 틀리게 하는 문제 형식으로 나올 것 같고, 왜냐면 부동산 임대소득 하도 바뀌어서 이거를 따라가서 제대로 문제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우리가 이제 판례도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부분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
금융소득 쪽이 최근에 이제 IMF 들어오고 우리나라 금융도 발전하고 비트코인도 발전하고 전자화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자하고 단순 배당 소득이 아니라 이제 합친 선물 옵션도 있고 금융소득이 되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도 있고 이쪽 부분은 뭐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재무 관리나 이런 쪽으로 있어서 교수님들도 이쪽을 좀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라가지는 않는데 일부 이제 그쪽을 이제 파헤치는 부분이 있고 논문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는 어렵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이제 정통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근로소득 같은 거는 뭐 우리 대부분의 이제 근로소득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당연히 이제 비중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근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금소득이 그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이제 예전에는 연금소득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2002년인가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연금소득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소득 비중이 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연금소득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직소득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비과세 소득은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순서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은 좀 뺐습니다. 비과세 소득 뺐고 각각의 우리 소득 구분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있을 때 각각의 이제 그 우리가 나올 때마다 비과세 소득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소득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쪽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달리 그 우리 이제 개인 소득세는 워낙 그 개인의 활동이 많아서 소득이 이제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씩 외울 수는 없고 시험 문제도 이제 하나하나씩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 나오거나 우리 일세상에 나왔거나 했던 문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찝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워낙 많으니까 뭐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안다는 걸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실제 실무에서도 이제 찾아가면서 좀 보면 법정 가면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나오면 되고 어차피 출제는 교수님들이나 뭐 그분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소득세 관련해서 이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슈 있던 부분들이 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새롭게 대법원 가서 논쟁이 됐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가사 표준은 그 우리 이제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우리 각 조문에 설정한 그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로 되어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소득 가세 표준 계산할 때 다음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이거를 그 우리 분리소득이라고 합니다. 분리소득. 합산소득, 종합소득, 분리소득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종합소득 쪽에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는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이런 걸 분류라고 그러고 이 안에서 종합소득이 있고 분리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자소득 내에서 종합소득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분리해서 따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분리소득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소득이라는 용어를 이제 아시면 되고 이 조문에도 분리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따로 분리해서 가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요 분리소득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도 종합 가세 표준이라든지 산출세 할 때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2천만 원 그 이하이면 원천징수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까지는 우리가 분리가세로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로 종합소득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 이자와 배당 소득 관련해서 2천만 원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득세를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실제 뭐 세율이 이제 우리가 이제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고소득자라든지 고액 자산가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 버는 수준에 맞는 관련된 조문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조문들을 보면 그런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또 임대소득도 따로 이제 분리하고 있고, 이자 배당도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은 분리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서도 이제 따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어가 이제 분리가세 이자소득, 그 다음에 분리가세 배당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법에서 당연히 당연분리가세 대상, 당연분리가세 대상이 있고, 얘는 이제 금액의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가세 되는 거고, 아까 배당하고 배당소득하고 이자는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가세를 해줍니다. 이 조건부 분리가세를 해줘요. 그래서 체계가 이제 당연분리가세가 하나 있고, 조건부 분리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세 되는 게 있고, 이런 구조로 이제 소득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말씀만 잘 들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익 금액이 있고, 우리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총수익 금액에서 각각의 필요경비, 소득공제, 차감해줍니다. 차감해주면 소득 금액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하고 소득공제가 없고, 퇴직 소득도 필요경비하고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수익 금액이 이꼴 바로 이제 우리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있고, 근로소득도 소득공제, 연금소득도 소득공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업소득, 그래서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양도소득에서도 이제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사업은 뭐 잘 안 되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결손금이 나올 수 있고, 근로소득에서는 이제 결손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손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실제 우리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일정 비율대로 총수익 금액의 몇 %까지 필요금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결손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안 나오죠. 그래서 결손금이 나오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하나로 보고 있고, 양도소득은 또 따로 보고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분리가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세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이제 분리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뭐 쉬운 지문이라든지 지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근데 우리 근로소득 쪽에서는 이런 분류자가 따로 가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가 있는데, 종합소득공제는 이제 주택법상에도 있고 다른 법률 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이 있고, 세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하고 갖고 있고, 양도소득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세액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구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액 계산의 순서 보겠습니다. 세액 계산은 이제 종합소득세액하고 퇴직소득세액하고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합니다. 세 가지 크게 이제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이제 챕터를 하나에서 보고 있고, 양도소득은 이제 챕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을 같이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한다. 근데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오늘의 이제 종합소득
소득하고 퇴직소득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은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아셔야 될 텐데, 이자소득은 이자하고 배당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으면, 여러분은 회사를 법인 이제 회계도 많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익을 배분받죠. 요게 이제 이게 이제 배당인 거고, 기업이 이제 자본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이익 난 걸 주주한테 주는 게 배당인 거고, 부채는 이제 그 대여를 하잖아요. 그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차입해서 그 우리 자금 차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가치를 주는 거죠. 갚을 때 시간의 가치만큼 주잖아요. 시간의 가치, 해 가치 뭐 이런 게 주는데, 이게 이자 소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용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은 열거주의인데, 하나하나 항목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은 자본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시간의 화폐 가치만큼 주는 것들은 형태에 따지지 않고 이자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우리가 할인액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900원을 900원을 차입해서 1000원을 갚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1000원을 우리가 이제 빌려서 원금 1000원에다가 이자 100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다 화폐 가치, 시간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와 할인액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인액, 화폐 가치 이런 것들 다 고려된 게 이자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국법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저축은행, 그 다음에 외국법인 국내에서 발행한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이 발행한 채권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소득세가 열거주의잖아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개념적으로 썼어요. 만약에 포괄주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금융하고 이런 게 새로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자 소득인지, 이게 배당 소득인지, 이게 뭐 사업 소득인지 하나하나씩 매번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왜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그 조문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세금을 원천징수 관련돼 있잖아요. 원천징수로 관련되기 때문에 법에 열거되지 않으면 원천징수 잘 못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하나하나씩 자세히 우리가 이제 그 열거를 해놓는 겁니다. 이제 저축성 보험도 우리 이제 그 이자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이제 보험 차익도 이제 시간의 관계로 하기 때문에 이자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리 가입하고 나중에 이제 환불을 받을 때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 성격이기 때문에 이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업들, 은행도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 소득 있잖아요. 그것도 말고 금융업은 사업소득 쪽에 가는 거고, 금융업이 아닌, 금융업이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에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법을 보시면 이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의 그 이자. 그러니까 대금업을 표방하면 업자잖아, 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쪽으로 가는 거고,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으면 이자 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험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신문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핸드폰 전화 받고 뭐 급전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핸드폰 번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개통한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대부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업 보지 않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가는 겁니다. 비영업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영업대금이하고 이제 사업소득하고 이제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영업 그 사업 우리가 금융업으로 받는 이자냐 비영업으로 받는 이자냐에 따라서 세율이 많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와 유사한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괄주의 개념이 약간 들어왔습니다. 유사한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한정적인 포괄주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판례 쪽에서 많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성격이 뭐냐 우리 금융 상품이 기존 이자하고 뭐 파생 옵션하고 여러 개 있어서 옵션 파생하고 이제 펀드도 뭐 투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 배당도 받고 이자도 받고 여러 가지 옵션도 있고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이자를 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배당은 주로 그 이런 자본 쪽에 이런 게 주로 주된 성격의 자본 쪽에 투자해서 받는 이런 것들이 배당으로 되어 있고 혼합된 것들은 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자 소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자 소득 금액은 가세기한 총수익 금액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앞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필요 경비가 없잖아요. 이자하고 배당, 퇴직,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필요 경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경비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자의 수입 시기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자의 수입 시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자 소득은 우리가 개인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금융업에서 우리가 금융업에 예치하고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원천 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원천 징수 문제가 생겨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받는 날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정일이 그 수입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등 무기명인 것은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무기명이니까 누가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급받은 날, 준날, 원천징수 하는 날인지 알 수 있고 기명인 것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일입니다. 약정에 의한 지급일.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 크게 지급일하고 약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원천징수랑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쪽 잘 모르시면 원천징수 먼저 나중에 할 때 원천징수 보신 다음에 같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가 좀 어려운 게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앞에 나왔던 우리 분리 가세 쪽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원천징수랑 다 맞물려 있어서 생각보다 하나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할까 그러다가 다른 교재는 한 방에 이제 원천징수도 있고 뭐 비과세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금액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한 방에 했는데 한 방에 하는 것보다 이제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소득은 이런 겁니다. 먼저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자 소득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시간의 합해 가치에 따른 게 이자 소득인 거고 그 다음에 수입 시기는 원천징수가 있어서 우리가 지급받은 날 약정에 의한 지급일. 그래서 실제 발생주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회계에서 있던 발생했던 날이 아니고 받기로 한 날 아니면 받은 날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영업대금액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비영업대금 약간 무기명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쪽이 많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에서 나중에 이제 대손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배당소득으로 가겠습니다. 배당소득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게 이제 배당 승이고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 소득세에서는 그런 실질 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실질 배당이라고 그러는데 실질 배당뿐만 아니라 의제 배당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 나오는 인정 배당 그래서 배당 성격으로 보는 것도 다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법으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은 배당 또는 분배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당의 이제 개념인 거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받는 배당 또는 분배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당 개념이죠. 우리 실질 배당 개념인 거고, 의제 배당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감자라든지 이런 증자라든지 할 때 우리가 이제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금액 있죠. 감소된 금액. 그 차이가 의제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 그 법인들 그 회사가 거래했을 때 내가 받은 금액하고 감소된 금액 차이가 그 의제 배당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게 인정 배당이죠.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니까 그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 사채로부터 이익은 우리가 이제 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자하고 배당하고 양쪽에 다 섞여 있는데 얘는 다 배당 소도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자 소도로 보고 있고, 금융상품이 복잡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외우셔야지 뭐 딱히, 왜냐면 논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배당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배당을 한 거고, 이자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에서 손익공매비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사업은 한쪽 테마로 그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한 배당의 한 지분은 나올 수가 있고, 공동사업은 워낙 그 중요합니다. 논문을 많이 나왔고 해서 공동사업으로 한 테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결합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파생한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수하게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배당소득 다 간주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합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인지 뭐 배당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배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간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제 배당은 뭐 여러분들이 법인세에서 많이 하니까 법인세 쪽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은 뭐 기본 법인세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 다시 할 때 그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 배당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그 배당 소득에서 그 중요한 것들 자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룹수업, 배당 가산 금액, 배당 가산 금액이 그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배당 쪽 하면 보시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가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 그 총수익 금액이 배당 소득이에요. 배당 소득 금액의 100분의 11을 그 얹어서 그 우리 총수익 금액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았다. 배당을 1,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1번이고 2번에 1,100에 100이다. 1,000원을 받았으면 이게 1,000원을 내가 지금 받은 거고, 두 번째 1,000원에 100분의 11.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11. 11만큼 더 업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당 가산 금액입니다.